네, 후보자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대통령도 그렇지만 우리 군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것, 우리 국토를 방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제1의 임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헌법에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까지 제가 인지 못했습니다. 네, 우리 헌법에는 현역 군인은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헌법에다 아예 명시를 해놨을까요? 정치적 중립을 고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군이 실제로 정치의 중립뿐만 아니라 정치에 개입하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런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예 헌법에는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가 될 수 없다라는 조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헌법 정신입니다. 12.3 내란은 이런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짓밟은 폭거였죠.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신군부의 12.12 군사 반란, 군사 쿠데타 못지않게 역사적으로 매우 부끄러운 역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12.3 내란 사태 때 뭐 본인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합참이 패싱되었죠.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특검에서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합참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니까요. 국군조직법 제9조 합동참모의장의 권한 이렇게 돼서요. 합참의장은 군령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을 보좌하며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아 전투를 주 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를 작전 지휘 감독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비상계엄 내란은 뭐 정당한 군 작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합참을 건너뛰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통령이 관여한 내란입니다. 이 결과 군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고 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은 본인도 알고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 군의 명예 회복과 군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특별한 보관이 있습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비상계엄을 통해 우리 군이 다시 국민들께 신뢰받을 수 있는 방법, 또 우리 군 내부에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의장으로 취임하면은 네.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방위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12.3 비상계엄 내란에 부하 수행한 군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부당한 명령을 거부했던 참군인도 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수방사의 조성현 대령을 제가 얘기한 바가 있고 오히려 그런 군인들에 대해서는 포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성현 대령에 대해서는 아마 국방부에서 상을 줄 모양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인지했습니다. 네. 저는 그런 군인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고 군의 신뢰를 높이는데 공헌을 한 그런 참 군인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는 지금 내란뿐만 아니라 외환죄로도 앞으로 수사를 받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것이 평양 무인기 작전이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 합참에 뭐였습니까 그때? 저는 전략사령관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합참 전략기획본부장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몰랐습니까? 예, 몰랐다고 해서 본인이 지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일을 어떻게 합참 모르게 합창을 건너뛰고 이런 일을 저질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합참 최고 책임자는 아니었지만 실제로 합참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십니까? 지 체계는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군기가 해이해지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요 전작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입장 있습니까? 전작권 전환은 추진돼야 되고 또 거기에 관련된 것은 추진하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군에서도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조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 전작권 전환을 한다면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합참에서 할 일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미리미리 잘 챙겨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남북 간의 합의는 지켜져야 됩니다. 특히 9.19 군사 합의 이 복원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남북 관계 그리고 북미 관계 등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또 남북 간의 군사 합의를 맺은 만큼 우리가 또 취할 조치, 준비사항 이런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 군사 합의는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물론 이제 상호성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북한을 자극하거나 또 북한과 이 합의했던 내용을 우리 스스로 어겨서 오히려 빌미를 주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물론 북한이 어긴 부분도 있다면 우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저는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앞으로 합참 의장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각오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9.19 군사 합의의 목적이 전방에서의 긴장 완화 또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합의 간에 우리 군이 대비태세가 문제가 생기거나 공백이 생기는 것은 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부족함 없이 군사 합의가 유지될 수 있고 전방에서의 긴장이 완화될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하겠습니다. 진영성 합참의장 후보자님, 합참의장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네, 아주 훌륭한 적절한 분이 합참의장으로 지명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참의장으로서 오늘 청문회로서 몇 가지 확인도 하고 다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유엔에서 연설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연설 보셨습니까? 예, 아침에 유튜브 통해서 봤습니다. 그거 보고 뭘 느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과 또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렇죠. 자부심을 느꼈죠. 본 위원은 새벽에 일어나서 사실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12.3 내란을 극복하고 무너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회복했다. 세계에 알리는 모습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13 내란 때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목숨을 걸고 같이 싸워서 민주주의를 다시 복원한 것이 주마등처럼 느껴졌죠. 그러면서도 3.1 독립운동 때 33인이 독립선언문 쓸 때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독립선언문 혹시 기억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전체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원본을 다 외웠었어요. 실제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인가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대한민국은 독립국이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조선의 주인은 국민이다. 차로서 세계 만방에 구하야. 이러한 것을 세계 만방에 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라를 잃었던 서름을 폭발하면서 울분을 토했던 그 장면과 12.3 내란을 극복하고 그때도 위기 속에서도 당당한 이재명 대통령과 유엔에서 당당하게 세계 민주주의를 복원했음을 알리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고 눈물 났습니다. 12.3 내란 당시 후보자는 어떤 직책을 했습니까?
예, 전략사령관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그때 비상계엄 명령을 받고 무엇을 했습니까? 예, 제가 비상계엄을 인지한 것은 방송을 통해서 인지를 했고 또 실제적으로는 지 통제실에서 합참에서 비상계엄 관련해서 경계태세 상향과 관련된 비상 소집만 실시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까? 그때 느낌으로? 나 또는 법적으로나? 비상계엄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국민은, 대다수 국민은 그것이 불법적이고 너무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럼 왜 그때 직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예, 의원님 그 말씀에 통감을 하고 근데 그 군인으로 상황 판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즉각적으로, 특히 수도권 국민은 목숨 걸고 여의도로 달려왔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은 발령되자마자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해제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국회로 국회 담장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무원 114만 중에 딱 한 명만 이에 저항하고 사표를 던졌어요. 법무부의 유역감찰관. 그런데 우리 군은 수백 명의 장군 중에 직을 던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시대 정신은 이러한 내란을 극복하지 않고는 다시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는 그때 직을 못 던지고 용기 없이 거기에 부하내동 잠시라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께 사과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국민께 군을 대표해서 사과를 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데 사과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사실 제가 오늘 모두 발언에 국민께 사과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군인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 의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제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분 하고 두 분은 못 합니까? 그 마음은 같습니다. 더 이상 다시 한 번 하세요. 진정 어리게. 우리 군이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않은 비상계엄에는 다시는 관여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여하는 게 없을 것이란 것은 미래고 그때 제대로 직을 못 던진 것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좀 사과했으면 좋겠네요. 예, 위원님, 제가 사죄 드린다는 말씀을 고개 숙여서 국민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총장님은 의장이 되시면은 내란 척결에 제일 선봉에 서시겠습니까? 내란 관련된 것은 특검에서 진행되고 있고 군 차원에서 살펴봐야 돼. 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실시할 겁니다. 내란에서는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군에서는 실제 정군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전국의 군이 관여됐어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조사해서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런 의지가 없으면은 저는 여당이지만은 합참 의장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위원님,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비상계엄 관련돼서는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여기에 군이 관여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드렸으며 다시는 이러한 게 재발되지 않다는 확고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발 합참 의장이 되어서 내란 척결의 선봉에 서면서 군사 대비태세를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특히 국민께 충성하는 합참 의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민께 충성하는 합참 의장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군을 국민께 충성하는 군으로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또 북한의 적을 향해서 늘 대비태세하는 합참 의장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100% 공감하고 그러한 합참 의장과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 단편적인 걸 좀 물어볼게요. 저는 이 답변서를 보고 있으면 합참 의장이 자질이 없는 것 같아요. 기무사 개헌 문건 아시죠? 2017년 기무사 개헌 문건. 네, 들어봤습니다. 아는 사안에 대해 그 사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 기무사 개헌 문건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이냐? 후보자의 견해. 합참의장의 역할 중에 개헌과 관련된 역할로 총괄하는 역할이 없습니까? 근데도 그 사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의장 하지 마세요. 응? 말이 됩니까? 답변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요. 계엄을 총괄하는,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가 계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왜 보냅니까? 그 다음에 또 물어볼게요. 합참의장이 국군조직법상 합참의장의 역할이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군령에 있어서 장관을 보좌하고 작전 부대와 합동 부대를 작전 지휘 및 지휘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전 지휘 체계에 있는 자가 의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작전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고 작전 명령을 내릴 수 있냐고 여쭙어요. 당연히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 수사 중인 사항으로 이에 대한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휘 체계를 유린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답변을 못 해요. 어떻게 합참의장을 합니까? 그럼 밑에서 그냥 김명수 의장같이 여기서 튀어나가고 저기서 튀어나가고 하면 나 모르세로 일관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답변서가 어디 있어요, 대체? 국군조직법 띄워놨잖아요. 대체 이런 답변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내구조로 이런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휘체계상에서 밑에 참모가 의장을 패싱해. 군령법으로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국회의 답변서는 원리 원칙에 맞춰서 주셔야지. 답변 못하는 거는 전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수사 중인 상하고 뭔 관계 있어요? 작전본부장 의장 지휘하에 있어요, 없어요? 지휘하에 있습니다. 정보본부장 합참, 그다음에 국방 합참 정보본부장 지휘하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의장을 패싱해. 근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한다? 의장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계엄에 대해서 답변 못한다? 의장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다 법이나 시행령을 통해서 다 명문화가 된 사안에 대해서 못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답변을 못한다. 아는 바가 없다.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거를 못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의장으로서. 자, 드론사 창설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한국의 우리나라의 지휘 체계는 3개로 돼 있죠. 연합사, 합참, 유엔사. 그죠? 그렇습니다. 물론 SCM, MCM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군 지휘 체계는 3개로 돼 있잖아요. 각자 교정 규칙이 있는 거고. 맞습니까? 예. 자, 어떤 부대를 창설하는 데 있어서 이게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게 체계적인 검토도 없이 말 한마디에 만들어졌어. 잘못된 거죠. 의장님이나 군 통수권자가 이 부대 만들어 하면 절차 없이 체계적인 검토 없이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도 않고 이걸 만들면 잘못된 거죠.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위원님, 아니 잘됐다 잘못됐다 이것만 답변하세요.
질문 끝나면은 종합적으로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자, 그러면 드론사 뭐 답변하기가 그러니까 드론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드론사가 연합사, 그 다음에 합참, 그리고 한미연합사와 어떤 작전 연계성이 있습니까? 문건 하나라도 대보세요. 예, 드론 작전사는 합참의 작전 지휘를 받습니다. 아니 그 문건을 대보라니까요. 이게 옥상옥이란 말이에요. 자, 공중 통제는 어떻게 하고, 예? 공역 통제요. 어떻게 하고, 전시에는 어떻게 사용되고, 평시에는 어떻게 사용되고, 왜 이걸 못 하겠어요, 드론이? 왜 세계 선진 국가들은 드론 사령부를 만들지 않을까요? 왜 작전 제대에다 둘까요? 이 지휘체계와의 작전 연계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만들어 놓고 사람은 갖다 놨어. 근데 전력은 뭐예요? 중국산이야. 근데 답변을 이상하게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영내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창설됐다. 작전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이 없는 거 아니에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